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예전에 기획부동산들은 이제 2008년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작위로 잘라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맹지죠. 뭐 그런 거를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쪼개서 팔았는데 이게 2008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맘대로 분할을 못하게 막혔어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2008년 정도부터예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요즘까지 어떻게 이제 땅을 팔아먹냐면은 하나의 땅에 이렇게 뭐 100명이 넘는 사람,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뭐 700명까지 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기존에 팔던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팔았던 땅보다 어떻게 보면 질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뭐 내 거에 대한 구분도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내 거고 어디까지가 남의 건지 이런 구분도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런 식으로 기획부동산들이 땅을 막 잘라서 파는 걸 나라에서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함부로 땅을 못 자르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지분으로 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하나의 번지에 이렇게 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이렇게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가끔 기획부동산들이나 아니면 땅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는 뭐 지분 등기는 공동 투자지 뭐 옛날 기획부동산 이런 거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분 등기하는 거하고 공동 투자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는데 지분으로 등기가 된다 이런 땅은 일단 무조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영업을 얘들이 할 때 그 지인 영업이라 그러죠. 아시는 분. 그 대부분 기획부동산에 속된 말로 좀 피해를 당하신 분들 보면은 뭐 아는 분, 친구거나 사촌이거나 뭐 되게 친한 동네 형이나 언니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영업사원 들어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보험 영업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좋은 땅이 있다. 여기에 뭐 판교 옆에 땅인데 뭐 한 1, 2년 있으면 이게 땅값이 몇 배 오를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데 보통 예전에 요새도 좀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뭐뭐 경매, 뭐뭐 개발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얘들이 이제 그 지인이나 전화 영업만 하지 않고요. 요즘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 영업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 영업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유튜브 뭐 제 것도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혹은 아예 대놓고 케이블 TV에 뭐 전문가 패널로 이렇게 출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케이블 TV 같은 경우가 되게 전문가고 이런 사람만 출연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주식 사기 이희진 같은 경우도 돈을 내고 출연하는 겁니다. 케이블 TV들이 그 물론 좀 유명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케이블 TV 그 부동산 채널 같은 경우 좀 비인기 채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돈을 내면은 출연을 시켜줘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카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모읍니다. 재밌는 게 이름들이 예전에는 뭐뭐 경매, 뭐뭐 개발 이랬다면 요즘은 뭐 뭐뭐 토지, 뭐 토지 뭐뭐, 뭐 땡땡땡 부동산 연구소. 제가 웃긴 게 우리나라에 이제 카페나 찾아보면은 부동산 연구소라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뭘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건지, 뭘 연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리서치나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그냥 물건 팔려고 만들어 놓은 카페들이에요. 그 채널을 통해서 카페로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그쪽에서 땅을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람 전문가라던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거기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전문가라던데. 대부분 이런데 뭐뭐 연구소 뭐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칭을 대부분이 소장 혹은 전문가라는 호칭을 써요. 근데 그 정말로 토지 쪽에서 유명하신 뭐 구만수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법에서 유명하신 고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뭐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소장, 전문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써도 됩니다. 제가 그냥 순댓국 많이 먹으니까 순댓국 전문가, 순댓국 뭐 연구소 소장 이렇게 해도 딱히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재미로 순댓국 박사 이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쪽에서 박사라든가 이런 거는 박사 타이틀을 쓰려면
어디에서 박사 학위를 부동산 학과나 이런 데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교수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어디 좀 안 좋은 혹은 이름이 좀 덜 알려진 학교에 강의라도 나가서 진짜로 뭐 시간 교수라도 해야 교수 타이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대부분 교수나 박사 타이틀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이제 소장이나 전문가 하는 거죠. 전문가 누가 만들어줍니까? 예,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자칭 전문가예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진짜 전문가겠냐? 뭐 진짜 전문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다 그냥 땅 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제가 오늘부터 순댓국 전문가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책을 하나 씁니다. 뭐 이렇게 부통령의 토지투자 101가지 원칙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써요. 이 책을 쓰는 것도 출판사에서 돈을 내면 써줍니다. 예. 저 같은 경우 믿거나 말거나 저도 출판 제의를 2번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쓰는 조건이었죠. 근데 안 냈어요. 그 이유는 책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책이 많이 안 팔릴 것 같고 인세가 되게 짭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고 그냥 처음 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내가 책을 내고 싶으면 돈을 내면은 책을 써주는데 저는 오히려 뭐 그쪽에서 돈을 좀 준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안 쓴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책을 쓰려면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대비 내가 나중에 책이 팔렸을 때 받는 인세가 되게 적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안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책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책에 그냥 자기 저자 이름 박히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예, 뭐 2개, 3개 내는 분들도 있고 뭐 10개씩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이 진짜로 실제로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사실 뭐 책을 많이 삽니까? 많이 사봐야 막 2, 3천 권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진짜 전문가 분들은 이런 책을 내면은 책으로 인세를 많이 받고 하겠지만 그 소칭 제가 말씀드리는 자칭 전문가 분들은 이 책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책에 내 저자 누구 땡땡땡 소장 이거 이름 박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고 책을 내든 아니면 자기가 진짜 쓰던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책을 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주 하는 게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 케이블 TV에 출연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방송 출연했다 그러면 되게 전문가, 저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웃긴 얘기지만 저도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방송을 2번 출연을 했었어요. 그럼 저는 뭐 제가 유명해서 출연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돈 내니까 출연시켜 준 겁니다. 회사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나가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뭐 그때 땜빵 차원에서 제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부동산 케이블 채널 같은데 얼마든지 돈을 내면 출연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사람 프로필이 되는 거예요. 뭐 저자 누구 뭐 어디 방송 출연했다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이면 당연히 비싸겠죠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자도 되고 방송 출연 뭐 출연자도 되고 해서 이제 본인의 프로필로 쓰면서 그걸 이제 전문가라고 사용들을 하는 겁니다. 상당수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쨌거나 목적은 땅을 파는 거거든요. 땅을 파는데 재밌는 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예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개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알선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는 불법입니다. 물론 소개만 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소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뭐 컨설팅비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명목이 어쨌든 그 행위가 땅을 소개해주거나 부동산 어떤 거를 중개를 해주는 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뭐 물론 처벌이 되게 약하긴 해요. 어쨌거나 불법이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카페에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땅을 파느냐?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무료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뭐 무료 세미나 보면은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저런 데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나라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하고 사실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 업체나 뭐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에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무료로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10,000원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공짜로 세미나를 왜 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 모아서 땅 팔려고. 그리고 현장 답사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땅을 또 이렇게 보러 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땅 보러 갈 때 뭐 제가 다른 데 보니까 30,000원짜리도 있어요. 하루 아침에 모여서 차 타고 가서 밥 먹고 땅도 보고 둘러보고
설명 듣고 이러고 오는데 3만 원. 이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작년에 한번 토지 투어라는 이름으로 답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11명이 왔습니다. 거의 10명 정도 왔는데 제가 회비를 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1명이면 165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남았냐? 이것저것 다 빼고 한 20만 원 정도 남긴 남았어요. 저도 이제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남긴 남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 남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괜찮죠. 괜찮은데 제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준비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사실 그 20만 원 벌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랑 거의 비슷한데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예, 목적이 그게 아닌 거죠. 목적이 어쨌거나 땅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그 가면은 승합차, 뭐 기름값, 톨비, 기사 돈 줘야 되죠. 밥값 나가는데 3만 원에 가능하냐? 예, 뭐 이게 무슨 국가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이 뭐 땅 팔아먹는 업체들인데 다른 목적이 있겠죠. 전에 한번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현장 답사 15만 원씩 안 받고 무료로 가능합니다. 예, 대신 나올 때 다 라텍스 쇼핑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알게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제 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있고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관련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여름에 이제 그 이런 토지 답사를 한번 경험 삼아 해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때 사실 세미나실 지원 들어왔고 승합 차량도 지원 들어왔고 점심 식사를 자기가 제공하겠다는 분들도 있으시. 물론 저랑 친하신 분들이라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저한테 이렇게 잘 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이쪽에 차량 지원받고 세미나실 지원받으면 원하는 좀 땅을 한번 보여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세미나도 가고 답사도 가면서 보시면은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나름 좀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땅이 괜찮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땅이 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괜찮은 땅을 저렴하게 사는 게 좀 불가능하다. 왜냐면 괜찮은 땅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땅의 조건, 뭐 모양이나 현황, 그리고 개발 호재, 그리고 주변에 뭐 인프라 이런 걸 다 그런 여러 가지 땅의 조건이 들어 있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적당해야 괜찮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다 좋아. 근데 가격이 뭐 평당 10억이야. 그럼 안 괜찮은 땅인 거지. 근데 다 안 좋은데 가격이 평당 5천 원이야. 그럼 괜찮은 땅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옵션에서 괜찮은 가격이 같이 이렇게 좀 적당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걸 괜찮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카페에서 파는 땅들이 어디서 땅을 구해오겠어요? 뭐 현 지주한테? 지주한테 어떻게 구해와? 예, 뭐 저도 예전에 그쪽에 업계에 있었지만 지주한테 땅 못 구해와요. 다 그냥 그 동네 부동산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부동산 가면 이쪽 카페에 있는 땅 거기서 있어요. 더 많아. 예. 그리고 대부분 좀 괜찮은 땅이라는 거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나온 땅들이 많은데 이런 급매로 나온 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카페까지 오겠습니까? 그 현지 부동산에서도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땅 나오면 나한테 먼저 연락 줘 이런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부동산에서 대부분 괜찮은 땅들은 바로바로 매매가 됩니다. 예.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지 부동산 가격하고 그 부동산 카페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파는 땅의 가격이 다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이 됩니다. 왜? 남아야 되니까. 이 부동산 카페 사람들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팔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가 저 말고 대부분 이제 땅 쪽에 좀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땅을 좀 오래 하시고 주변에 이런 자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싸고 좋은 땅은 나한테까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올 수도 있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발품 팔고 많이 돌아다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페 돈까지 내서 홍보하는 그런 카페 가가지고 좋은 물건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하는 카페에 가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가입했더니 나한테 좋은 땅을 추천해준다? 말이 안 되죠. 어디에 뭐 공공시에 공공동 뭐 15-6번지다 뭐 현지 부동산 가면 이게 50만 원이에요. 근데 부동산 카페에서는 이거 좋은 매물입니다. 추천 매물입니다. 이러면서 55만 원에 팔아요. 이런 경우가 없냐?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흔합니다. 되게 흔하고 보통은 뭐 현지 가격이 50이면은 뭐 적게는 52만 원, 3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70만 원. 제가 많게는 2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현지에 갔더니 10만 원짜리인데 뭐 다른 데서는 20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는 10만 원이지만 뭐 금액으로 보면은 2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뭐 괜찮은 땅이라고 카페나 이런 답사나 세미나 갔더니 좋은 땅이다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추천 받는 것까지야 아직 계약한 게 아니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답사나 세미나, 답사도 싸고 세미나도 뭐 무료다 그러면 많이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거기서 땅만 안 사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간 다음에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 영상 봤더니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런데 카페에서 땅 사지 말라던데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 땅 요번에 본 거는 그런 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 내가 확신이 없어 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첫째, 그 현지 부동산을 가보세요. 내가 만약에 뭐 당진이나 안성이나 뭐 평택에 뭐 답사를 갔다 왔다. 근데 괜찮은 땅인 것 같아. 그럼 그걸 사기 전에 현지 부동산 가서 부동산 한 10군데 들려보세요. 그 땅 있습니다. 예. 만약에 가격이 좀 더 싸면 현지 부동산에서 하면 되고 제가 봤을 땐 100% 쌀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이 땅에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카페나 혹은 뭐 저는 땅을 추천 안 하니까 부동산 공화국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남겨보세요. 내가 요번에 이런 땅을 추천을 받았는데 어떤지. 근데 이럴 질문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몇 번지, 뭐 얼마에 살려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지. 어느 동네 얼마짜리인데 어떨까 이러면은 대답을 아무도 못 해줍니다. 예. 저희 그 부동산 공화국 홈페이지 게시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어차피 회원이 많이 없고 접속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 올라온 질문은 제가 다 봅니다. 100%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건 답변 다 드리는데 가끔 답변 안 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사면은 사실 안 좋은 땅을 걸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르면 아예 사지 말고 좀 아는 사람이면 어차피 저는 카페 가서 땅을 안 삽니다. 예. 땅을 몇 번 사본 사람 같은 경우는 카페 가서 땅을 안 사요. 자기가 현지 가서 사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다. 추천하는 땅이라서 괜찮은 것 같다. 예, 이런 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무자격으로 부동산 중개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나중에 속된 말로 불법이라는 거죠.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하면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땅에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어요. 땅은 부동산 다른 그 상가나 이런 거랑 좀 달려가지고 계약서에 몇 번지, 뭐 몇 다시 몇 번지, 면적 뭐 400제곱미터, 뭐 계약금, 매매대금 뭐 1억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쓰거든요. 거기에 뭐 여기는 개발이 되고 뭐 여기는 도로가 뭐 나 있었기 때문에 뭐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쓰지 않아요. 그걸 말로만 하지. 누가 뭐 땅 팔아먹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건축이 안 되거나 뭐 맹지라든가 이런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계약서에 안 써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땅 사는 것 자체를 저는 상당히 좀 안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전에도 영상 한번 올렸지만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이재명 도지사가 기획부동산하고의 전쟁 선포하고 막 이렇게 많이 적발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이게 대부분 과태료로 끝나요. 벌금도 아니고, 벌금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빨간 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태료,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꽁초 버린 것 같은, 담배꽁초 버렸으니까 5만 원 뭐 이런 거 같은 과태료로 끝나요. 대부분 처분이. 되게 솜방망이다 보니까 뭐 이런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싸고 좋은 땅을 추천을 해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이런 홍보를 막 이렇게 돈 들여서 하면서까지 땅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데 다니다가 좋은 땅이라고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그러는 건데 번지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예. 번지수를 알려주지 않고 뭐 청약금을 뭐 100만 원 뭐 다 개소리니까 그냥 번지수 몇 번지예요? 그건 알려줄 수 없다. 그럼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전화 끊으세요. 막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번지수 안 알려주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번지수. 산 15-1번지 일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정확한 번지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더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땅이라고 해서 그래도 번지수도 받고 가격도 받아가지고 받았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그냥 무작정 현재 있는 부동산 가보세요. 아니 내가 땅을 사면 최소한 5천만 원에서 뭐 1억, 2억짜리 땅을 사는데 하루 시간 내가지고 서너 시간만 돌아다니면은 10군데 충분히 갑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런 땅 얼마에 추천받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런 거 물어보기 좀 그러면 내가 한 1억 정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은 땅 있겠냐고 현지 부동산 가서 10군데만 들려보세요. 예, 부동산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친절해요, 생각보다. 그 중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정말 괜찮은 땅이 있다 그러면은 꼭 그 땅에 가보세요. 지도로 보는 거랑 가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좀 나는 게 지도로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 갔더니 뭐 가는 길 사이에 못 들어가게 막혀 있다든가 아니면 가보니까 뭐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게 뭐 없던 게 지도에는 없던 게 있다든가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거 뭐 현지 부동산 간 김에 그 동네 땅일 테니까 가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꼭 좋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딱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 카페 다른 데나 아니면은 부동산 공화국 사이트나 왜냐면 주변에 땅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좋은데 없다 그러면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내가 이런 땅을 살 건데 한번 어떤지 봐달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대답 잘 해줍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카페에다 글 하나만 올려도 부동산 공화국 사이트에다 글 하나만 올려도 기획부동산 땅은 100% 걸러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00%까지는 아니고 한 99.99%는 걸러진다고 보십니다. 그 글 조금 쓰는 거 그거 뭐 한 1분이면 쓰지 않겠어요? 그것만 해도 100%한 99%는 걸러진다. 제가 답변 안 달아도 기획부동산 땅이나 정말 안 좋은 땅 아니면 현지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올렸는데 마침 현지에 있는 사람이 봐. 현지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가진 땅인데 이러면서 댓글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에 30만 원짜리 계획관리 사려는데 어떤가요? 이런 질문 하시면 답변을 못 합니다. 당진에 30만 원짜리 계획관리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진에 무슨 동? 뭐 20-1번지 자연녹지 뭐 400평이 평당 50만 원이라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가끔 보면 번지수를 정확히 몰라요. 가격을 정확히 몰라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 모르면 안 사야지. 그건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사야죠. 번지수 모르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기획부동산 여기 100%라고 써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99.99%는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부동산 카페가 우리나라에 보면 되게 많습니다.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되게 뭐 요새는 뭐 라인도 있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고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다 그러냐? 당연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순수 부동산 카페죠. 순수하게 부동산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한 그 소모임 같은 거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카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순수한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뭐 세미나니 답사 이런 걸 안 해요. 왜냐면 왜 하겠어? 어차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글 쓰고 댓글 달고 이렇게 놀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 카페에 뭘 답사라고 세미나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건 추천도 안 하죠. 물론 회원들끼리 장터가 있어가지고 뭐 물건 팝니다 중고나라처럼 그런 거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운영진이 카페 만든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매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답사를 한다든가 그 생각해보세요. 답사랑 세미나 왜 하겠어요? 뭘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럼 그 물건을 왜 파냐고. 남으니까 팔겠지. 그 우리나라 사람을 세상을 뭐 널리 이롭게 하려고 그냥 좋은 정보 주려고 그걸 하겠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유튜브 왜 하겠어요? 조회수 나오면 저도 이제 광고 달려 있잖아요. 광고 다 보고 들어오셨죠? 광고 나오면 그게 한 1원씩 들어와요, 저한테. 뭐 많지는 않지만 저도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널리 뭐 세상을 이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지만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카페나 커뮤니티 저도 부동산 공화국 홈페이지를 키우려고 제가 많이 하지만 와서 열심히 얘기하고 뭐 욕은 하시면 안 되겠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내가 아는 거 있으면 또 달고 내가 아는 게 꼭 정확치 않아도 내 의견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남을 비하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쌓이면 얼마든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카페나 부동산 홈페이지 가서 충분히 얘기하고 의견 나누고 정보도 듣고 그리고 부동산 살 때는 현지 가서 사세요. 예, 당연한 거야 이거는. 왜? 다 현지 부동산 가서 사요. 누군가는. 그 현지 부동산 가서 가져온 땅을 중간에 누가 팔아먹는 거지. 현지 부동산에 안 내놓으면은 매도인들이 땅을 어디다 내놓겠어요. 예. 네이버에다가 뭐 내놔? 그거 아무나 못 내놔요. 그거 다 공인중개사 등록된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좋은 땅이라고 추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봐온 땅들은 자기가 뭐 자칭 전문가랍시고 추천해주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땅 한 개도 못 봤어요. 왜? 땅은 좋아. 좋은 땅은 많이 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비싸.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현지보다 비싸다고. 괜찮은 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70만 원에 사면 진짜 괜찮아. 근데 80에 사면 뭐 쏘쏘 그냥 뭐 그저 그런. 1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 주고 살 땅은 아니야. 근데 부동산 카페에서 팔아 100만 원에. 안 사야지. 현지 가서 70만 원에 사야지. 모르면 현지 가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 보내기 전까지는 결정권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부동산 공화국이나 이런 데 게시판에 궁금한 거 있으면 글 올려서 알아보시고 현지 부동산 가서 땅 사는데 하루도 안 가고 뭐 인터넷으로 깨작깨작하고 누구 말만 듣고 사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현지 부동산을 딱 10군데만 가봐도 감이 딱 옵니다. 오늘은 부동산 카페에서 파는 땅은 별로 좋은 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